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 장해찬이 뭐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팀에 여론 조사 팀이 있다. 여론- 여론 조작 팀. 조작, 조성. 조성팀. 네. 하여튼. 조작- 말은 부드럽게 조성팀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여론 조작 조작이죠,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드루킹 이건 비슷한 거예요, 뭐. 그래서 드루킹 2.0 버전이다. 2.0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거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국민들과 함께 또 우리는 당원들도 많으니까 방송 시청해 주시는 당원들도 많으니까 함께 공유를 할 필요는 있다. 제2의 드루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예요. 법무부 장관 시절이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설팀으로 이렇게 여론 조작 조성팀을 운영했다라는 것. 장해찬이 폭로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왜 장해찬이 폭로했냐? 본인이 그 팀원의 일원이었다. 본인이 거의 당사자에 자기한테도 가깝다.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장해찬이 지금 뭐 그 한 측관들은 장해찬을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제 한동훈에게 이제 거론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못 막는 부분은 침묵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중국 커넥션에 대해서는 침묵이야. 이런 반응 없어요. 왜냐하면 반응했다가는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 프레시안이 이모부다. 그제 무기징역 받았던 그 3대 간첩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도 그분이 이모부로 프레시안 창업자다. 그다음에 장인어른이 북한의 노동신문이 있으면 중국의 인민일보, 그 인민일보를 한국판으로 들여와서 이름만 살짝 멋지게 차이나 라이프로 바꿔서 발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응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형수님의 문자 일십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데 그 패턴을 보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메시지에 대한 공격을 못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메신저 장해찬에 대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한 측관들이 전부 장해찬을 공격을 그 공천에서 탈락돼서 이제 앙심을 품고 또는 그동안에 한동훈 좋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꿀이랑 꿀은 다 빨고 지금 이렇게 줄 섰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하던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깔끔하게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장해찬만 공격하지. 그래서 장해찬이 팩트를 딱 짚더라고요. 네. 대응하지 않는 것만 봐도 내 말이 사실이고 내 말에 근거가 있다는 걸 그쪽도 알고 있다. 그쪽도 알고 있다. 그쪽이라는 건 이제 한동훈. 자, 한동훈 측, 한 측관들이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도 보면 정치에 사실 좀 꽤 오랫동안 그렇죠. 있었으니까 어설프게 냄새 맡고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인터뷰 중에 텔레그램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나 자료 꽉 있어. 나 건드려봐. 다 죽자 이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드루킹 2.0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제 더 문제되는 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런 팀을 가동했다는 거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의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내 정치의 그 밑바닥을 그때부터 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졌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기 위해서 다졌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래 법무부 장관 시절에 우리가 아쉬웠던 게 뭡니까? 사형시설 점검만 하고 사형수 하나라도 집행만 안 해. 이재명 문재인 수사 제대로 못해. 잡아 쳐넣지 못해. 그다음에 부정선거 같은 것도 외면해. 그러니까 진짜 법무부 장관이 할 일 중요한 일을 안 했고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밑바닥을 깔았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용도 변경 이재명의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4단계보다 더 심하게 용도가 변경이 된 게 한동훈이다. 그것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빛을 발하게끔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권력에 힘입어서 개인 사설로 운영된 이 여론 조작 조성팀이
한동훈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 녹 먹으면서 법무부 장관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본인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활용됐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민주당과 싸워오는 법무부 장관의 환호를 했죠. 근데 이게 거기에 이제 더 심하게 붐이 일어나고 마치 한동훈이 아니면 나라가 또 안 구해질 것 같고 민주당을 상대할 사람이 한동훈뿐이구나 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런 여론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괘씸해요. 저는 괘씸해요. 그게 법무부 장관 시절이니까 그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다면 괜찮아요. 그 뭐 적과에 싸우려고 그렇죠. 하려고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장해찬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때 당시에 당사자였다. 그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면 네. 자기한테도 그런 뭡니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에 가까웠다. 실체 규모를 잘 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같이 그 안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그리고 댓글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론 조성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그 드루킹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다른 거죠.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도움이 되는 글을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 특정 커뮤니티 예를 들어 달라. 팸코, DC 인사이드 뭐 요런 거에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빠르게 반응하는 곳 그런 곳에 올렸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거는 개인의 유튜브 콘텐츠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구독자를 많이 보유한 그런 유튜버들에게 이제 이런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튜버들에게 스피커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했다라는 것 거론이 되는 몇 개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유튜버들을 또 리스트를 뽑았더라고요. 뭐 대충 감이 잡힙니다만. 대충 감이 네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 드루킹과는 좀 다른데 이게 불법이 아닌지, 불법이다 아니다라고는 장해찬이 단언은 못한다. 왜냐하면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고 그냥 국민들께서 대부분 판단을 해라.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위험한 내용인지 분명히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해야죠. 사실 이게 그 여론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조중동에 올려치기로 만들어진 사실 뻥튀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동훈도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괘씸함과 배신감이 좀 들긴 해요. 아니 괘씸함과 배신감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기수 파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충실히 할 걸로 윤 대통령 믿고 앉힌 건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계산해 놓고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요. 지금 미국에서 근무해봐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개인적인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거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했다고 그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어 그냥 해고당했어요. 근무 시간에는 철저하게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친구하고 무슨 수다 떠는 거 이거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그거 뭐 다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용납이 안 돼. 바로 파이어. 그게 검색에 걸려가지고 파이어 그냥 바로 해고해요. 그냥 즉석에서 해고야.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일반 회사에서도 내 개인적인 이메일에다가도 이 파이어 당하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 나라 일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정치적 어떤 야심을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일에 사설 무슨 팀을 동원해서 이거 했다. 이거는 윤 대통령으로 봐서도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개딸 한 딸 이 같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개딸들이 이재명 단식 때 쪽가위 들고 나와서 폭력성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한 딸도 그 지지하는 그 곳에서 만만치 않은 소동을 벌인다. 그래서 이게 참 건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한 딸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분들이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가 특징들이 나와.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저열하게 불러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들 커뮤니티에서 부르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유를 하는구나. 네. 윤석열 쓰러뜨리기에 내심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지 의식이 있네. 네, 그리고 그 단어를 보고 저도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를 뭐 쉽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우리는 아무리 뭐 이렇게 논란이 있고 막 그래도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제 김건희 이렇게 이름은 안 불러요. 근데 그 한 딸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김건희, 윤 뭐 이런 식으로 좌파 그 더한 커뮤니티. 것도 표현하던데 이름이 아니라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제 이름을 실제 이름은 안 달겠습니다. 막 그 조롱 섞인 걸로 그러니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이 보수 지지층인가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동훈이 많이 이 여론 조성팀을 해봤으니 지금의 어대한도 이게 맞지 않은 건 아닐까. 어대한이 그는 지금은 어대한이 꺾였지만 처음에 어대한 한 게 그것도 조성된 어대한 아니냐 이렇게 저도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위드훈이가 아니고 위드훈이. 위드훈이. 근데 위드훈이의 8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론장이라든지 각 지역에 이제 요즘에 이제 다니실 때 보면 그 8만 명의 그 팬덤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임명장 한번. 김영윤 소장이네. 네. 이거 동명이인이에요, 본인이? 네, 저한테 따로 왔던데. 임명장. 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한동훈 후보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아니 한동훈 빠였어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번 아니 그 한동훈 비판을 나오면서 이거 봐 한동훈한테 임명장 받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 동의와 상관없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삼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이 방송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동의 없었습니다. 자 우리 저 자문위원으로 임명할게요. 이거 전화라도 뭐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고 네. 그냥 이걸 임명장을 만들어 버린 거야? 네네. 제가 특별 자문위원인데 제가 한동훈 캠프에서 이런 특별 자문위원을 하겠냐라고 이제 만일에 왔다. 그럼 저는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런데 제 거가 이렇게 발송이 돼서 이거 집으로 왔어요? 아니요. 그 이제 문자로 요즘에는 이제 증을 주지는 않고 문자로 와서 출력을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어제 문자 발송이 와서 제가 이게 어대안이구나. 이게 어대안이구나. 과장된, 조성된, 네. 만들어진 어대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거 당사자네. 네. 딱 걸렸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심각한 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기점으로 스팸 문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주로 무슨 종목 한다는 스팸 문자 많이 왔고요. 그래. 많으실 나도 받았어. 거 그죠? 난 많이 그리고 받았어요. 국제 발신으로 뭐 근데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건 많이 받았는데 나 지금 최근에.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하루에 한 5-6통 맞아요. 많이 받으신다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탄핵 청원을 기점으로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됐다. 탄핵 청원에 제가 유추한 결과가 탄핵 청원에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아니라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으로 자기 본인 인증만 하면 가능해요. 청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정보가 어디에 돌고 있는지 과연 저 윤석열 탄핵의 130만이 맞는 건지 저는 이 임명장을 보면서 갑자기 늘어난 스팸 문자 갑자기 탄핵 청원 130만 명이 윤석열 탄핵했다는 숫자 믿을 수 있냐? 글쎄. 저는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탄핵이 146만 청원이었어요. 네. 그거는 믿어요. 그거는 믿어요. 원래 적어. 더 많이 했어요. 저도 청소하는 했고 거야. 그때 당시엔 애써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나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언론이 그 문재인 탄핵에 대해서
이슈를 잠잠하게 어떤 것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분노해서 우리가 청원을 유튜브에서 했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그때. 146만 청원. 네. 근데 지금 130만 윤석열 청원.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민주당 당원이 250만이니까. 그런데 이 기점, 이 탄핵을 하겠다 청원을 올린 기점을 두고 많은 분들이 스팸 문자가 폭증했다. 그러게.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임명장 전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건 그 전에. 네네. 네. 네. 이게 뭐예요? 윤석열 탄핵 글을 올려달라라고 지금 좀 이제 커뮤니티에 활성이 잘 되어 있는 이제 구독자 쉽게 얘기하면 구독자가 많은 그런 커뮤니티에 이제 쪽지 개인 쪽지로 보내는 거예요. 개인 쪽지로 정치 관련 업체 아니다. 단순 마케팅 업체인데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글을 올려달라. 이거 한 글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원이에요, 10,000원. 에?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100개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요. 무슨 얘기예요? 100개 쉽게 써요. 몇 시간이면 100개 써. 금방 써요. 금방 그래서 100개. 그러면 100만 원 받는 거야? 하루 일당이? 뭐 그렇게 열심히 달면 열심히 살면? 네. 네. 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댓글 이게 캡처를 해서 이제 고발하신 분이 야 김경수 킹크랩이냐 이게 드루킹 2탄이냐 묻는 거고 이거 국정원 그러네. 이건 간첩이 하는 거다. 이거 처벌받아요. 네. 아, 김경수 팀이 그래서 처벌받은 거 아니야. 네네네. 이거 댓글 10,000원 받고 쓰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이거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큰일 납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냥 10,000원 벌레다가 뭐 물론 10,000원이 아니겠지. 10개 쓰면 10만 원이고. 그거 돈 벌레다가 형무소 가요. 큰일 날 일이야. 이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국가 원수를 모독한 국민에게 사주한 내란죄다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댓글 쓰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쓰셔야 돼요. 근데 돈을 받고 쓰는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돈을 받고 쓰는 거. 큰일 날 일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청원 글이 과연 이제 순수한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 이미 임명장을 제가 미리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는 거기서 증명이 되네. 네, 이거는 여론 조성팀이라는 것 자체, 어대안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탄핵 청원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이것도 지금 내란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과연 이게 정말 순수한 여론조사 결과인가? 이게 진짜 투명한 여론조사 결과인가? 이걸 갖고 이렇게 속여대는데 투표 자체도 투명할 것인가?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이제 탄핵을 올리면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탄핵글을 올리면 10,000원 요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사람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누가 이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누가 이 10,000원을 어디서 준다는 건지 누가 이거 제안을 또 누가 했는지 기획했는지 이거 이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회원수 200만인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뿌렸고 건당 10,000원. 이거 맘만 먹고 하루에 열심히 뿌려대고 글 쓰면 100만 원 수입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10,000원 벌겠다고 벌금 큰일 300만 원 때려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벌금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 갈 수 있게.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 그동안에 안 돼요. 이런 거 만일에 쓰셨다 이러면 빨리 양심 고백하시고 이제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